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저는 어디 회사인지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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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십니다. 네. 많이 떨리세요? 네, 일단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선의 엄수정입니다. 저희 스페이스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해 주신다 해서 제가 그냥 되게 편하게 네, 편하게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저희 스페이스선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다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인들이 작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동안 자연에 너무 막대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반성이 들어서 빗물을 받아 쓰고 또 생태 화장실을 쓰고 또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천연으로 만들어 쓰다가 그게 사업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동물 친구들하고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고기를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저희 만드는 제품에는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만드는 그 과정의 재료 선정부터 후까지도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빗물 탱크도 그렇고 생태 화장실도 그렇고 물을 아껴 쓰고 또 쓰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천연 제품도 24시간 안에 생분해되는 그런 것들이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공교롭게도 물과 연관된 것입니다. 저희 그런 소셜 미션은 물 절약과 그 물 오염의 최소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천연 제품들이 다 고체로 되어 있는데 남겨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플라스틱 프리 이런 것들이 저희의 소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태 화장실을 물을 전혀 쓰지 않는 대소변 분리기를 개발을 해서 실내형, 실외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2018년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27군데 설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빗물 탱크는 국내 최초로 모듈형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모듈형 기립형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200리터 모델을 5개를 연결을 하면 1톤, 10개를 연결하면 2톤인데 저희는 그 사각으로 슬림하게 만들어서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이나 데크 밑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연상되는 디자인이 있으신지? 샤워기. 네, 네. 저희 스피커 모양을 땄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빗물이 말하는 걸 좀 들어봐요 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레인 스피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빗물 탱크는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공간 활용이 되고요. 뭐 테이블이나 벤치나 그런 걸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막연히 빗물 받아 쓰세요, 뭐 생태 화장실 쓰세요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어서 이런 장벽을 조금 낮춰드리기 위해서 촌스러운 하루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에 저희 그 천연 제품들은 뭐 샴푸바, 샤워바, 주방 비누 등은 다 고체로 되어 있는데요. 고체로 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비누를 시작한 거는 제 피부에 맞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화장품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 모든 클렌징의 기본이 비누인데 자꾸 편하게 쓰려고 하니까 안 넣어도 되는 성분들이 넣어지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남겨지는 것이 없게 하는 제품들을 하고요. 뭐 샴푸바랑 주방 비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내에 거의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현재는 생협에 저희가 납품이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둘의 생협이라는 생협에 또 납품이 돼서 저희 주방 비누, 샤워바, 샴푸바가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화장품이 올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코코밤은 코 보습밤인데 이거는 코 속을 촉촉하게 하는 뭐 비염이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바르시면 좋은 거고 이거는 아이쿱에 저희가 입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그냥 조금씩 하면서 2010
2019년도에 해외 진출을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다 막힌 상태고요. 사실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다 발표하신 건가요? 아니 뭐 아유,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편하게. 일단은 발표 자료가 너무 평면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게 없이 쭉 나열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모노톤이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이 창업자가 뭘 하고 싶고 뭐에 특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난 이걸 키우고 싶고 이 투자금은 뭐를 할 거에 대해서 아직 명료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팀 역량은 있으시구나. 다만 이 팀의 방향성이 뭘까라고 하는 좀 궁금증. 외부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해오신 거예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있는 지원 사업들을 했고요. 대출의 힘도 좀 받고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처음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좀 고민이 됐던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곳에 투자를 하실 만한 투자자들이 계실까 받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원래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모든 걸 다 했는데 비누가 이제 화장품법으로 바뀌면서 제조 시설을 마련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갔는데 또 얼마 전에 저희 제품을 써보시고 너무 좋으시다고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신 중국 연결되는 데 있는데 수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저희도 뭐 OEM이나 뭐 어디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단가 그리고 시설 인증이 있느냐. 저희는 원료가 굉장히 원가 비율이 높아요. 제가 만들려고 쓰다 보니까 원료 선정을 최고로 좋은 것만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거의 저희 판매가의 뭐 10% 그런데 저희는 그런 원가도 안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의 경험 등을 통해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 문제가 우리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일반화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적 관점으로 그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스페이스 선을 좀 보면서는 아직도 이제 그 창업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라고 느꼈어요.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뭐 대략적으로 그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제품이 한 70% 정도, 빗물 탱크가 한 20% 정도 네.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 그럼 앞으로 이제 집중하실 분야는 천연 제품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도 항상 고민이에요. 빗물 탱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서울시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런 모듈형이고 이런 거는 거의 저희가 유일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인지. 꼭 뭐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규모 있게 다 키워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명확하게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라면 그에 맞게 또 규모화나 그에 맞는 사업 단계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큰 사업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좀 다듬어지고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업하는 어떤 과정이 사실은 직접 쓰고자 하는 것들 만드는 그 과정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아프리카 소녀들이 막 물동이를 지고 막 7시간, 8시간 맨발로 막 물을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 쓰고 깨끗하게 쓰면 그 물이 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으로 빗물을 받아 쓰자는 게 이제 된 거고요. 네. 모든 창업이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는 거고 네. 그거를 구현하면서 가는 거긴 한데 계속 나왔던 질문들이 결국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물론 네. 나중에 되게 커지면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서 지금 천연 제품들이 잘 팔리긴 하지만 사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값이 굉장히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제일 하시고 싶은 우선순위 1순위는 뭘까? 그것도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스페이스선의 장점은 본인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는 데 확실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자기가 잘 경험하고 좋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사업화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어쨌든 스타트업이란 것은 미래 성장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전 빗물탱크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건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게 화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주문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가능성 있는 제품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천연 제품은 굉장히 많은데 빗물탱크는 굉장히 유니크한 상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 성장의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나 파셨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글로벌하게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빗물탱크와 생태화장실로 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은 모델은 DIY용이에요. 아이케아 가구처럼 주문해서 자기가 알아서 설치하게. 좀 그게 더 대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케일이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을 받아서 이런 키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 배송도 쉽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쇼핑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전 세계 어디서나 필요한 데도 이렇게 하고 라고 하면은 되게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의 설명은 굉장히 평면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뭐가 강한 건지 지금 잘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 봐요. 저는 스페이스선은 오히려 그냥 이런 친환경, 레저 이런 좀 다른 삶을 꿈꾸는 뭐 MZ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더 노출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평생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동안의 스토리텔링이 강의용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서 사례를 소개하는 용이거나와는 되게 다르게 IR은 결국에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테믹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숫자가 논리구조와 함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빗물탱크를 전 세계 넘버1 브랜드 만들어 보겠다. 그 요소들이 조금 더 준비되면 뭐 두 번째 IR, 세 번째 IR 진행하시면서 훨씬 더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는 내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요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시장에서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분명하게 지금 부러뜨리고 넘어가시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고민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제가 주변에 투자 받으신 분이 표현하시기를 아까 뭐 시어머니가 2분 정도 더 생긴 느낌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편이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 투자도 투자지만 이렇게 정말 업계 막 이런 분들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사실 되게 진짜 그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겠다. 그리고 빗물탱크는 너무 지자체랑만 하다 보니까 항상 그냥 일정한 부였었는데 저희만의 독보적인 그런 또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다시 들고 해서 좋습니다. 네. 다시 힘을 또 제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만나면 어떤 창업자가 뭐에 미친 사람을 좋아해요. 이걸로 뭐 끝을 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밀어만 주면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야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또 스케일을 할 수가 있냐. 투자자는 규모가 중요하죠. 소셜벤처가 필요한 이유에도 규모화가 있고 사회 문제가 커지니까 솔루션도 커져야 되는 거죠. 투자자는 지금 있는 것보다 10배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해주는 사람이니까 결국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투자보다는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많습니다. 대출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근데 굳이 투자를 받으시려면 당연히 투자자가 원하는 스케일업 곡선들을 그려오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투자를 네. 얼마나 필요하신 거예요? 맞은 제조 시설을 좀 안정되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요새 근처가 요즘 많이 네.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한 20억 정도는 제가 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 가치는 얼마로 보세요? 우리 회사의 가치는 저희는 지금 아직 보여지는 거는 사실은 없겠지만 여태까지 왔던 그런 발걸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거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정말 평생 한다는 가정하에 1,000억 이상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보시는 게 왜냐면 이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희소한 팀이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비슷한 애들이 많다. 그러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성장률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거든요. 지금의 경쟁 상황이나
다른 유사한 사업체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조정하시는 거죠. 우린 여기보다 뭐가 더 있어. 좀 더 높이고 우리는 이거보다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약간 겸손하지만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주장하시든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아주 초기 기업이나 시리즈 A까지는 뭐 이걸 뭐라고 정하는 게 답이다라는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에서.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 중에서 지속 가능성 이런 표현들이 많이 와닿았고요. 앞으로 이 작업을 쭉 해나가실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걸 어디까지 키우실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생협의 물건을 납품하셨다는 건 기본적으로 제품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으셨다는 걸로 제가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매출 한번 못 내본 창업가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가 만들고 싶은 회사가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라는 걸 수단으로 쓰실 건지,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고 싶다 이런 것이라면 저는 지금 이 사업 구조가 문제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흥미로운 가능성을 좀 느꼈는데, 처음 오신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이렇게 투자자들을 두드리고 만나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문답을 계속해서 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제가 뼈아픈 이야기를 한 가지, 왜냐면 저는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잘 활용해야죠. 근데 지원 사업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과거를 많이 설명하는 건 정부의 지원 사업들입니다. 얘네가 이상한 허튼 짓을 하지 않을지, 지원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정부의 그 보수적인 관점이라면, 투자자는 리스크가 엄청나도 진짜 역량 있고 비전을 크게 잡는 사람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미쳐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제일 먼저 설득할 사람이 투자자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장과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스페이스선이 이 영역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세 분 말씀하신 게 진짜 너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저한테 완전 너무 좋은 기회. 또 더 좋은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아니에요. 저 서울이 더 익숙한 아무래도 우리 생태계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균형 있게 소셜과 벤처 혹은 사회적과 기업을 균형 있게 갖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스페이스 선 같은 경우는 좀 더 사회적인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좀 인지를 했었고, 꼭 뭐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규모 있게 다 키워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명확하게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라면 그에 맞는 사업 단계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보면은 그 어떤 제품을 만들었고 어떤 임팩트를 만들었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찍어서 제품 자체와 그거를 보여줘서 뭐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더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명확하게 저희가 필요한 지점들을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더 봐야 되는구나, 완전 이렇게 막 흡수되는 느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돌아가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고, 저희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구성원분들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거를 먼저 하고 싶은지 그거를 또 결정을 하고, 그래야 그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